그따위 추측 노름은 집어치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가 너를 점 찍었을 때 그녀는 숨바꼭질 따위는 하지 않아. 그녀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건 그냥 시시껄렁한 잡담이 아니야. 그건 정교하게 위장된 수류탄이다. 너를 떠보고 시험하고 네가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수류탄. 오늘 내가 그 10개의 수류탄을 까발려주지. 여자가 미치도록 소유하고 싶은 남자에게만 던지는 10가지 질문. 똑똑히 들어. 첫 번째, 결정적인 질문. 오빠, 여자 많죠?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병신은 없길 바란다. 아니, 이건 선전포고다. 질투와 욕망의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달콤하면서도 살벌한 선전포고. 경험 많은 여자가 이 질문을 내 면상에 던졌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최고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새끼야, 나 너한테 꼭 꽂혔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의 눈으로 주위를 스캔하며 이 맛있는 먹잇감을 노리는 다른 암컷들이 얼마나 있는지 훑어보고 있는 거다. 서울의 52세 김서연 씨가 그 질문을 한 건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 그녀는 이걸 알고 싶었던 거야. 네, 그 빌어먹을 친절함.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다 뿌리고 다니는 거냐?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한 비밀 병기냐? 이 질문은 두뇌 싸움이다. 함정이자 초대장이다. 너를 밀어내는 동시에 끌어당긴다. 너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네가 병신처럼 웃으며 에이, 저 여자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넌 방금 내 손으로 네 매력을 거세한 거다. 넌 팔리지 않는 싸구려 재고품이 되는 거야. 하지만 네가 포식자의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글쎄 몇 명 있긴 한데 아직 재밌는 여자는 없네. 빵, 넌 방금 그 수류탄을 그녀 면전에서 터뜨린 거다. 너는 방금 네가 비싼 상품, 쟁취할 가치가 있는 전리품이라는 걸 보여줬다. 너는 그녀의 머릿속에 짜릿한 혼란을 심어줬다. 이 개자식, 내가 이놈의 특별한 사람이 될 만큼 재밌는 여자일까? 이 짐승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그건 테스트다. 그리고 너의 대답이 네가 사냥감이 될지, 사냥꾼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네가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네가 탐낼 만한 전리품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줬을 때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단지 몸풀기였을 뿐이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녀는 두 번째 수류탄을 던질 것이다. 이전 것보다 만 배는 더 교활하고 위험한 질문. 설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독으로 가득 찬 질문. 그건 답을 찾기 위해 던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함정을 알아챌 만큼 똑똑한지 보려고 던지는 것이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원래 모든 여자한테 다 이렇게 잘해줘요. 병신은 이게 불평이나 책망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니, 이건 충성심 테스트이자 바람기에 대한 실험이며 네가 싸구려 플레이어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두뇌 싸움이다. 대구의 이혜진 씨가 그 질문을 한 건 내 삶의 철학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어. 그녀는 이걸 알고 싶었던 거야. 내 그 빌어먹을 다정함, 사람을 불태울 듯한 그 눈빛,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 말투. 그게 네가 만나는 모든 여자들에게 반복해서 연기하는 대본이냐? 아니면 오직 나라는 단 한 명의 관객만을 위한 독점 공연이냐? 이 질문은 양날의 검이다. 비난인 동시에 애원이다. 네가 믿을 수 없는 바람둥이라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제발 그 반대임을 증명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이것은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의 궁극적인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그녀의 심장은 내 이름을 부르짖고 그녀의 몸은 갈망으로 떨릴지라도 그녀의 냉철한 머리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 방화벽을 세울 것이다. 그녀는 너를 멀리 밀어내는 척할 것이다. 오직 네가 그 벽을 부수고 돌진할 만큼의 배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때 너의 반응이 관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건 갈림길이다. 한쪽은 끝없는 신뢰와 욕망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한쪽은 실망과 경멸의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 만약 네가 멍청하고 솔직하게 아,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 편이라서요. 라고 대답한다면 넌 방금 내 손으로 네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것이다. 넌 방금 내 스스로를 공공재,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녀의 특별함,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그 느낌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녀가 너에게 품었던 모든 욕망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지 몰라도 얼어붙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너는 애매함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부정해서도 인정해서도 안 된다. 너는 질문보다 더 날카로운 대답으로 응수해야 한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봐라. 마치 그녀의 질문이 너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깊고 거의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1초간 침묵해라. 긴장감이 극에 달하도록. 그리고 평소보다 낮고 살짝 쉰 목소리로 말해라. 원래는 모든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어. 헤이, 널 만나기 전까지는 빵, 너는 단지 수류탄의 안전핀을 제거한 게 아니다. 너는 그것을 되던졌고 그건 그녀의 심장 안에서 폭발했다. 그 대답은 정교하면서도 잔인하다. 그것은 너의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는 바람둥이 과거를 인정하며 너를 더 신비롭고 경험 많은 남자로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바로 그 예외임을 절대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그녀는 게임의 법칙을 바꾼 사람이다. 그녀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 느낌, 야생의 짐승을 길들일 힘을 가졌다는 그 느낌은 그 어떤 유치한 사랑 고백보다 더 자극적이다. 그것은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한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여자의 본능을 강타한다. 이 질문은 또한 권력의 전복이다. 그녀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녀는 심판자다. 하지만 너의 대답으로 너는 전세를 역전시켰다. 너는 신문 받는 자에서 그녀가 미친 듯이 풀어야만 하는 미스터리, 수수께끼로 변모했다. 대체 무슨 뜻이지? 예전에 상처받을 만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정도로 특별한 건가? 그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너는 그녀의 머릿속에 의심과 갈망의 씨앗을 심었다. 심리전은 시작되었고 네가 앞서가고 있다. 여자들은 절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가벼운 터치, 먼 곳을 보는 시선, 수수께끼 같은 질문으로 먹잇감을 희롱한다. 그들은 시험하고 또 시험한다. 오직 네가 그들을 읽어내고 그들의 심리적 고문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바칠 만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똑똑한 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해라. 이건 대화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멍청한 솔직함은 패배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네가 비싼 상품이자 싸구려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은밀한 유혹,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들로 위장된 초대장의 단계. 이때 그녀는 연막탄을 던질 것이다. 직접적인 살상력은 없지만 치명적인 공백과 안개를 만들어 네가 그 안으로 뛰어들 배짱이 있는지 시험하는 무기, 그 말, 그 마법 같은 주문은 바로 이것이다. 이번 주말에 그냥 혼자 영화나 보러 갈까봐? 똑똑히 들어라. 그녀는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 혼자라는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함정이다. 그것은 초대장이다. 그것은 살짝 열린 문이며 그녀는 그 뒤에 서서 네가 그것을 알아챌 만큼 섬세하고 그 문을 통과할 만큼 대담한 남자인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의 박수진 씨가 그 말을 툭 던진 게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 중에 툭 던지는 여자는 없다. 그녀들의 모든 말은 계산된 한 수, 한 수다. 그녀가 혼자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땅에 원을 그리며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내 빈 공간이야. 네가 감히 채워볼래? 이 말의 힘은 그 매혹적인 비겁함에 있다. 왜 이게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직접 묻는 것보다 더 강력할까?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권력을 내 손에 쥐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를 결정권자, 은혜를 베푸는 자의 위치에 놓는다. 그것은 너를 그녀의 외로움, 설령 그 외로움이 연기일지라도 애서 구해줄 구원자, 영웅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영웅이 되는 느낌은 남자의 자존심을 강타한다. 동시에 그것은 그녀를 보호한다.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체면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쉽게 물러서며 응, 가끔 혼자 보는 것도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네가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것은 심리전 대가에 질 수 없는 한 수다. 안전하면서도 치명적으로 효과적이다. 그것은 순진한 어린 여자애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성과 섬세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성이 강력한 최음제다. 이것은 또한 너의 섬세함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다. 평범한 남자. 직선적으로만 생각하는 놈은 이 말을 듣고 멍청하게 대답할 것이다. 아, 그러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그리고 빵. 게임은 끝난다. 너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너는 암시를 읽을 능력이 없는 멍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마스터, 여자의 마음속에 흐르는 압류를 이해하는 남자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너는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저돌적으로가 아니다. 너는 그녀의 섬세함에 더 높은 차원의 섬세함으로 응수해야 한다. 그럼 저랑 같이 갈래요? 라고 묻지 마라. 너무 직접적이고 품격이 떨어진다. 대신 그녀를 보며 반쯤은 동정하고 반쯤은 놀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라. 혼자 영화를 본다고요? 자신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약간의 농담을 섞어 긴장을 완화시킨다. 그것은 네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그 미끼를 던진 후 그녀의 반응을 관찰해라. 만약 그녀가 웃으며 아니에요. 가끔은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때가 바로 결정타를 날릴 때다. 하지만 끝나고 영화에 대해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 임무는 제가 맡으면 어떨까요? 알겠나? 너는 같이 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너는 도움을,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너는 데이트를 임무로 더 재미있고 부담 없는 무언가로 바꾸고 있다. 너는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을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으로 만들었다. 너는 평범한 데이트 신청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을 작은 모험으로 탈바꿈시켰다. 네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녀가 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똑똑하고 섬세하며 자신감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를 이해한다. 너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경험 많은 여자에게 돈이나 지위보다 더 귀하다. 너는 네가 단지 잠재적인 연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복잡한 체스 게임을 함께 쳐나갈 수 있는 동료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 혼자라는 단어는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테스트이자 번호 초대장이며 기회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네가 그녀의 사적인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네가 그녀가 만든 공백을 교묘하게 채웠을 때, 혼자라는 함정을 예술적으로 해체했을 때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너는 새로운 지뢰밭, 더 잔인하고 더 직접적인 신문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건 더 이상 연막탄이나 은밀한 초대장이 아니다. 이것은 네 목에 직접 겨눠진 칼날이며 너의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너의 본질 끝까지 꿰뚫어 보기 위해 설계된 질문이다. 네 번째 질문, 독점욕에 대한 최종 테스트. 혹시 아는 여자 동생 많아요? 여자 동생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라. 갈망하는 여자의 사전에는 여자 동생이라는 개념 따위는 없다. 오직 경쟁자, 내 영역을 넘보는 다른 암컷들, 그리고 잠재적 위험만 있을 뿐이다.
그녀가 이 질문을 할 때 그녀는 너의 사회생활에 관심이 없다. 그녀는 감정 스캔, 즉 네가 그녀만을 위한 안전한 항구, 견고한 요새인지 아니면 어떤 여자든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공공터미널인지 판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보안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조은경 씨가 그 질문을 한 건 네가 사교적인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질문,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찬 질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이 개자식아, 나 말고 또 얼마나 많은 연들이랑 수시로 문자하고 전화하고 커피 마시고 다니냐. 내 에너지, 내 관심, 그걸 누구한테 분배하고 있는 거냐고. 이 질문은 모순의 절정이다. 그것은 그녀가 너에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낸다. 그녀는 줄 위에 서 있다. 한쪽은 너를 완전히 믿고 싶은 갈망, 다른 한쪽은 내 주위를 맴도는 다른 여자들의 그림자에 대한 강박, 그리고 너의 대답이 그녀가 어느 쪽으로 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마취 없는 수술이며 네가 메스를 쥐어야 한다. 병신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다. 네, 친한 여동생들 몇 명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요. 그리고 끝. 너는 방금 내 손으로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너는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확인시켜줬다. 너는 공유하는 남자라는 것을, 너는 시간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함을 공유한다. 그리고 진짜 여자는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독점하고 싶어 한다. 즉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몇 명이 몇 명이야, 둘, 셋, 아니면 축구팀이라도 되나, 얼마나 친한데 포옹도 하나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나, 걔네들한테 내 얘기도 하나. 긴장감, 의심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할 것이다. 살짝 열려있던 마음의 문은 쾅 닫히고 아마 자물쇠 몇 개가 더 채워질 것이다. 너는 실패했다.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네가 독점의 법칙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멍청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신문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 거짓말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진짜 남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을 재정의한다. 너의 대답은 진솔하면서도 정교하게 잔인해야 한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피하지 않고 봐라. 그녀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여자 동생이요. 예전엔 있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자랑은 친구와 그 이상의 경계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 저 자신을, 그리고 특히 제게 중요한 여자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이 대답은 걸작이다. 첫째, 그것은 네가 경험이 많고 남녀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는 순진하지 않다. 둘째, 그것은 성숙함과 책임감을 드러낸다. 너는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녀를 그 중요한 여자의 자리에 놓는다. 너는 그녀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다른 관계들을 끊거나 거리를 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그녀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너는 단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말없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네가 말하지 않는 것을 읽는다. 그들은 너의 표정, 너의 말투, 너의 숨결에 섞인 망설임을 읽는다. 만약 네가 당황하거나 웃어넘기려 한다면 그들은 네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신뢰는 증발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마치 값비싼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 것처럼 위험 있고 진솔하며 약간의 상처를 담아 대답한다면 그들은 너를 믿을 것이다. 그들은 네가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강하고 거칠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삐를 내어줄 준비가 된 명마라는 것을, 그것이 모든 여자가 갈망하는 이미지다. 세상을 정복할 만큼 강하지만
오직 그녀 한 사람에게만 속할 만큼 부드러운 남자. 여자 동생에 대한 질문은 친구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충성심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독점욕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네가 두 사람 주위에 벽을 쌓고 너희만의 왕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다. 그리고 너의 대답이 네가 그 왕국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네가 충성심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네가 두 사람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을 때, 그때가 바로 그녀가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다.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탐색적이지 않은 공격. 이것은 주도적인 침략 행위이며 가장 순진해 보이는 질문 아래 위장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5번째 질문. 내 약점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독묻은 화살. 주말에 뭐 하세요? 이게 그냥 사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병신은 없길 바란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는 시시껄렁한 잡담에 숨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녀의 모든 말은 체스의 한 수이며 이 수는 단지 한 수가 아니다. 이것은 체크메이트, 외통수다. 그녀는 네가 주말에 뭘 하는지 묻는 게 아니다. 그녀는 묻고 있다. 내 주말에 나를 위한 자리는 있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 모든 갈망을 체스판 위에 올려놓고 네가 진짜 남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너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이선희 씨가 그 질문을 한 건 내 스케줄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어. 그녀는 머릿속에 이미 하나의 시나리오를 전부 그려놓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아늑한 카페, 어두컴컴한 영화관, 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있는 너와 그녀의 시나리오. 그 질문은 단지 시작일 뿐. 그녀가 너를 그 시나리오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핑계다. 그녀의 눈빛, 너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참는 그 모습은 기대가 아니다. 그것은 말없는 명령이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발 시간이 있다고 말해줘. 제발 너와 함께 있을 핑계를 줘.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이상 유치한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욕망, 암호화된 신호들의 전쟁이다. 저랑 데이트할래요? 라는 직접적인 제안은 너무 적나라하고 상처받기 쉽다. 하지만 주말에 뭐 하세요? 는 정교하면서도 잔인하다. 그것은 너에게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력을 주지만 동시에 네 어깨 위에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올려놓는다. 네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네가 구원자가 될지, 사형 집행인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다. 평범한 남자는 기계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아, 주말에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혹은 애들 좀 보러 가야 해서요. 그리고 빵! 너는 방금 방가쇠를 당겨 벌거벗겨진 그녀의 심장을 써버렸다. 네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친 것이다. 넌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문 하나가 쾅 닫혔다. 아마도 영원히. 그녀는 절대 너에게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자존심과 갈망의 파편들을 수습할 것이고 너는 다시는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너는 바로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초대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마스터 게임의 지배자는 절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너는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선물이다. 입안에까지 떠먹여주는 기회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통째로 삼켜야 한다. 너의 대답은 활짝 열린 문, 그녀의 질문보다 더 강력한 초대장이어야 한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봐라.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리고 말해라. 주말이여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사실 혼자 집에 있지 않을 핑계를 좀 찾고 있었어요. 이 대답은 심리 조종의 걸작이다. 그것은 단지 네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 또한 외롭다고 말한다. 그것은 너 또한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너는 즉시 너 자신을 그녀와 동등한 위치로 낮추어
공감대, 즉각적인 연결을 만들어냈다. 너는 갈망의 대상에서 잠재적인 동반자로 변모했다. 너는 그녀에게 너를 외로움에서 구원할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최후의 일격을 날려라. 혹시 좋은 생각 있어요? 아니면 저랑 같이 할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알겠나? 너는 구체적인 데이트를 제안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녀를 모험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초대하고 있다. 너는 그녀에게 결정권의 일부를 주어. 그녀가 초대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정의 일부라고 느끼게 만든다. 너는 단순한 질문 하나를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주말에 대한 약속으로 바꾸었다. 너는 네가 단지 잘 들어주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이끌 줄 알고 흥분을 만들어낼 줄 아는 남자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은 시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섬세함,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에 대한 테스트다. 그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그것을 알아챌 만큼 똑똑하고 행동할 만큼 용감한가? 라는 암호화된 메시지다. 그리고 네가 올바르게 대답했을 때 너는 단지 데이트 약속 하나를 얻는 게 아니다. 너는 신뢰, 존중, 그리고 너를 위해 활짝 열릴 준비가 된 심장까지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그녀의 주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을 때, 초대에 대한 수락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일찍 축배를 들지 마라. 너는 이제 막 성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앞에는 심리적 신문의 미로가 펼쳐져 있으며 그곳에서 너의 모든 대답은 해부되고 분석되어 네가 가장 깊고 신성한 곳, 즉 그녀의 과거와 영혼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쟁은 갈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너의 과거를 절개하여 그 안에 전사의 흉터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자의 썩어가는 종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설계된 질문들. 6번째 질문. 내 심장을 향한 드릴.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병신은 이걸 그냥 호기심 어린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이건 건강검진이다. 그녀는 네 심장의 온도를 재고 있다. 그것이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긴 고독이나 상처의 겨울을 보낸 후 빙산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김민정 씨가 그 질문을 한 건 연애담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그녀는 이걸 알고 싶었던 거야. 내 연애의 공백기, 그게 얼마나 길었지. 너무 짧다면 넌 여자 없이는 못 사는 플레이어야. 너무 길다면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라든가 너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병적인 두려움 같은 거 말이야. 너의 대답은 균형의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만 절대 진실 전부를 말하지도 마라. 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너를 갈망의 대상인 동시에 신뢰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야기 좀 됐어요. 는 좋은 대답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너무 모호해.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통제된 방식으로 마치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해라. 한 1년 좀 넘었네요. 지난 연애가 끝나고 제 자신을 제대로 다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제 삶을 특별한 누군가와 나누기 전에는 말이죠. 이 대답, 이건 완벽하다. 그것은 네가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 너는 깊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네가 치유를 마쳤고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준비가 되었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그녀일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의심스러운 공백기를 성장과 자아 성찰의 단계로 바꾸었다. 너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더 깊은 수술을 감행할 것이다. 7번째 질문. 가장 은밀한 과거를 향한 메스. 혹시 결혼한 적 있으세요? 이 질문은 감전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이다. 이건
네가 이혼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네가 다른 여자와 평생을 맹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건 네가 가정을, 제국을 건설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지켜봤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지우 씨는 법적 서류에는 관심이 없다. 그녀는 알고 싶어 한다. 이 남자, 얼마나 깊이 사랑해봤지 이별을 어떻게 감당했지 도망친 놈인가? 아니면 자신의 실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인가? 이것은 배짱에 대한 테스트다. 만약 결혼한 적이 있다면 절대 전철을 욕하지 마라. 그건 저급한 남자나 하는 짓이다. 대신 위험 있고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대답해라. 네, 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였고, 비록 아름다운 끝은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대답은 성숙함, 과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책임감을 보여준다. 그것은 너를 이혼남에서 값진 교훈을 얻은 남자로 바꾸어 놓는다. 너의 과거를 해부한 후 그녀는 현재로 눈을 돌릴 것이다. 8번째 질문, 생활 방식에 대한 정찰. 쉬는 날엔 보통 뭐 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녀가 너에 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려는 방식이다. 너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파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게으름뱅이인가? 너는 취미가, 열정이, 너만의 세계가 있는가? 그녀는 그녀가 네 곁에 있는 미래를 상상하려 애쓰고 있다.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너의 대답은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하지 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취미에 대해 말해라. 조용한 교회로 드라이브 가서 작은 카페를 찾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 그림은 낭만적이면서도 독립적이고 깊이가 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질 것이다.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터치, 암호화된 관심의 표현. 9번째 질문, 요즘 잠은 잘 자요? 이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포옹이다. 그녀는 네 잠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 그녀는 묻고 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니? 널 괴롭히는 건 없니? 기댈 어깨가 필요하진 않니? 이것은 관심과 보살핌의 최종 신호다. 이때가 바로 네가 약간의 나약함을 허락해도 되는 순간이다. 진솔하게 대답해라. 그다지요. 요즘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 대답은 그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그녀가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너는 힘, 배짱, 그리고 섬세함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는 그 모든 껍질 뒤에 너 또한 사랑이 필요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줄 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